무해에 넘게 매일 아침 5시 반 남편을 위해 커피를 내리던 김지영. 그녀가 믿었던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축 윤서희 박민수 100년 가약. 마을 게시판에 붙은 결혼 공고를 본 순간 지영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어요. 지영아, 인생은 더 복잡해. 민수가 나를 선택한 거야. 서희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배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지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지영의 눈이 떠집니다. 20해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죠. 침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햇살이 지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박민수의 고른 숨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주네요. 또 일찍 일어났네. 지영은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어 부엌으로 향하죠. 2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지영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작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영은 이런 순간이 참 좋아요. 바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 지영아. 벌써 일어났네? 뒷문이 열리며 윤서희가 들어옵니다. 지영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죠. 서희는 언제나 이렇게 아침 일찍 들러 함께 커피를 마시곤 해요. 지영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서희를 맞이합니다. 서희야, 어서 와. 커피 방금 내렸어. 고마워.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띵해. 서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네요. 새로 산 듯한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합니다. 지영은 서희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동네 소식부터 아이들 이야기까지 평범한 주부들의 소소한 대화죠. 지영아, 너희 민수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잘 나간다며? 서희의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욕심 없이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욕심이라.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희 말에는 어딘지 모를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영은 서희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어요. 민수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 하영이도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그래도 가끔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말고. 서희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입니다. 지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만 그냥 서희 특유의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가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서희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마치 자신을 탐정이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 같달까요? 서희는 평소보다 민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요즘 바쁜지,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친구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다른 의도가 있어 보여요. 민수 씨 요즘 야근 많이 해? 아니, 그렇지도 않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겠네. 좋겠다. 그런 남편 두고. 서희 말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 부러움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민수가 곧 일어날 시간이에요. 지영은 서희에게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나도 집에 가서 준비해야겠어. 오늘도 고마웠어, 지영아. 서희가 일어서며 가방을 들 때 가방에서 뭔가가 살짝 보입니다. 남자용 시계 같아 보이는데 지영은 자세히 보지 못해요. 서희는 서둘러 가방을 닫으며 나가버립니다. 혼자 남은 지영은 컵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뭔가 이상해요.
서희의 분위기, 질문들, 그리고 방금 전 가방에서 본 것까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민수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지영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줍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지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죠.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에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네.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이런 대화가 지영에게는 소중합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지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지영은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마을 입구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뭔 일이지? 지영은 호기심에 사람들 사이로 다가갔어요. 게시판에는 결혼 소식을 알리는 화려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축, 윤서희 박민수 100년 가약. 지영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쏟아진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어머, 지영이 너 괜찮아? 옆에 있던 마을 아줌마가 놀라며 지영을 붙잡아줍니다. 하지만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요. 게시판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민수가. 서희랑?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지영이 모르고 있었나 봐. 에고, 이걸 어떡해. 참, 기가 막힌 일이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 지영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요. 지영은 서둘러 흩어진 장을 주워 담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니.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와 말이에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딸 하영이 대학에서 돌아와 지영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지영은 하영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영아, 아빠가, 엄마, 진정해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요. 하영이 지영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줍니다. 지영은 마을에서 본 결혼 공고 이야기를 하영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민수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상했던 것들이 말이죠. 늦은 퇴근, 갑작스러운 출장, 핸드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그리고 서희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묘한 기운까지. 아빠 회사에 전화해볼까요? 아니야, 하영아.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퇴근한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립니다. 뭔가 어색하고 어둡다 할까요? 지영은 거실에서 민수를 맞았어요. 민수야, 앉아봐. 왜? 무슨 일이야? 민수는 지영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결혼 공고 봤어. 너랑, 서희랑.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 벌써 알았구나. 정말이야? 정말 서희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본 거였는데 민수의 반응은 그 희망마저 무너뜨렸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영이 계단에서 내려와 아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를 버리고 서희 이모랑 결혼하려고요? 민수는 딸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영아,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다고?
무슨 상황이 그렇게 복잡해서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지영아, 이제 다 알았네. 서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서희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친구? 지영아, 인생은 더 복잡해. 민수가 나를 선택한 거야. 그것도 자기 의지로 말이야. 서희 말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다니. 서희 이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영이 눈물을 흘리며 서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서희는 하영에게도 냉정했어요. 하영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너도 이제 다 큰 사람이잖아. 그 순간 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딸까지 상처 주는 서희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희야,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하영이까지 상처 주지는 마. 상처? 지영아, 이건 그냥 현실이야. 받아들여. 서희는 민수의 팔을 끼며 나가려고 합니다. 민수는 지영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야, 정말 가는 거야? 지영의 마지막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서희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지영과 하영, 그리고 깨어진 가정뿐이었어요. 민수와 서희가 나간 뒤 집 안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영이 엄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지만 지영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요. 참지 마요. 하영의 말에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배신당했다는 분노, 속았다는 분노, 그리고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영아, 엄마가 바보였구나. 20년 동안 정말 바보였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어봤어요. 언제부터 민수가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서희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달 전, 서희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것, 옷차림이 화려해졌던 것, 그리고 민수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던 것, 모든 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네요. 다음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서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 집 앞에 도착하니 민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지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현실이었구나 싶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서희가 문을 열어주는데 집에서 입는 옷치고는 너무 정성스럽게 차려입어 있었어요. 지영아?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서희야, 우리 좀 얘기하자. 들어와. 거실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해요. 민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나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어. 더 큰 세상. 그게 뭔 소리야? 너는 항상 현재에 만족하며 살았잖아. 하지만 나는 달랐어.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어. 민수의 말에 지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혼자만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우리 하영이도?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민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고 살았어.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잘못된 일이야? 내 때문에? 내가 언제 민수 꿈을 막았다고 그래? 막은 건 아니지만 너는 너무 안주하려고만 했잖아. 민수한테는 그게 족쇄였을 수도 있어. 서희 말에 지영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바람을 피우고 배신을 해놓고는 오히려 지영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족쇄라고? 나는 민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족쇄라면. 지영아, 진정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서희가 지영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영은 손을 뿌리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을 빼앗아 놓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배신이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은 원래 그런 거잖아. 서희의 뻔뻔함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도 서희 편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민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20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가볍다는 게 아니야, 지영아.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서희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민수의 차가운 말에 지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 좋아. 그럼 이혼 절차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려고 해. 알겠어. 나도 변호사 선임할게. 지영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서희가 말했어요. 지영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 그 말에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행복할 권리라. 그럼 나는, 하영이는?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거야? 그건 너희가 알아서 찾아야 할 일이지. 서희의 무책임한 말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어. 지영은 차분하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민수와 서희는 이미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서희의 정체를 파헤쳐야겠어. 집에 도착하자 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하영아, 엄마가 할 일이 있어. 서희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인간인지 알아봐야겠어. 지영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진했던 전업주부 김지영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마을 도서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지만 정작 서희의 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서희, 이혼, 전 남편, 검색창에 이런저런 키워드를 입력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분이니까 서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어쩐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희 말이야. 글쎄다. 뭘 알고 싶은데? 서희가 이 마을에 온 경위라든지 이전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너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서희가 이 마을에 온 건 3번째 결혼이 끝나고 나서였어. 3번째요? 서희가 3번이나 결혼했다고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희는 자신에게 한 번만 이혼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 첫 번째는 대학생 때 임신해서 급하게 한 결혼이었고 2번째는 사업가랑 했는데 그 사람 돈 문제로 헤어졌다더라. 3번째는 글쎄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던데. 사라졌다고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집도 비우고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 도망간 거였대. 이장님의 말을 들으며 지영은 서희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서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3번의 결혼 실패라는 것도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서희가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이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건 확실하지 않은 얘기니까 너무 믿지는 마라.
그런데 서희가 남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는 소문이 있어. 돈을요? 응. 결혼 핑계로 여러 남자들한테서 돈을 받아내고 나중에는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거야.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민수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장님 댁을 나선 지영은 마을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서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사장님, 서희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카페 사장님은 지영의 사정을 대충 눈치챈 듯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 씨, 힘드시겠어요? 서희 씨 얘기는 저도 좀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온 남자분이 서희 씨를 찾아왔었어요. 되게 화가 난 상태로 왔더라고요. 남자분이요? 네, 서희 씨한테 사기당했다면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서희 씨가 그건 선물이었다고 하면서 발뺌하는 걸 봤어요. 지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희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분 어떻게 됐나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흐지부지 됐다더라고요. 지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서희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럴수록 서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서희는 이 마을에 오기 전부터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돈을 빼먹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결혼을 미끼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내고 나중에는 각종 핑계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하영에게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서희 이모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 나도 믿을 수 없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럼 아빠도 속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아니면 아빠도 뭔가 목적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지영은 문득 민수 회사 상사인 이창호 과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회사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창호가 서희를 아는 것 같은 눈치를 보였던 기억이 났어요. 하영아, 아빠 회사 이창호 과장님 연락처 알아? 네. 아빠 휴대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요? 한번 만나봐야겠어. 뭔가 더 알고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지영은 이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니 이창호는 의외로 쉽게 응해줬어요.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영은 이창호를 기다리며 긴장했어요. 정말 이창호가 서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요? 지영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창호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과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지영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를요? 네, 민수 일 때문에요. 이창호의 말에 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도 민수랑 서희 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창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민수가 회사 돈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민수가 횡령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 회사 회계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민수가 서희를 만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해요. 이창호의 말에 지영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민수의 배신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였다는 거네요. 이창호의 말에 지영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한 걸까요? 과장님, 정말 확실한 얘기인가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창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최근 3개월간 회사 자금 운용 내역이에요. 보시면 민수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이 용도불명으로 빠져나갔어요. 지영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숫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창호의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대략 2억 정도로 추정돼요. 2억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큰 돈을 민수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요. 분명 서희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과장님,
혹시 서희라는 여자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창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어 보였어요. 윤서희 맞죠? 사실 저도 그 여자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작년에 회사 송년회 때 민수가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친구라고 소개했는데 이창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송년회 끝나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서희가요? 과장님한테 왜요? 민수 승진건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지영은 서희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를 통해 회사 내부 사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식으로 승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민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평소보다 야근을 자주 하고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관리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창호의 말을 들으며 지영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서희가 민수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과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민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횡령은 중범죄니까요. 지영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수가 자신을 배신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다만 지영 씨도 조심하세요. 저를요? 혹시 민수나 서희가 지영 씨 명의로 뭔가를 한 적은 없나요? 통장이나 카드 또는 보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창호의 말에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민수가 서류에 사인을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서류에 사인한 적은 있어요. 민수가 회사 일이라고 해서 어떤 서류였죠?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보증 관련된 것 같았어요. 이창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지영 씨, 혹시 그 서류 복사본 같은 거 없나요? 집에서 찾아봐야겠어요. 네, 빨리 확인해 보세요. 만약 지영 씨 명의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지영 씨도 연루될 수 있어요. 카페를 나선 지영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맞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하영아, 아빠 방에서 서류 좀 찾아보자. 지영과 하영은 민수 방을 뒤져봤어요. 서랍장,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맨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지영이 사인한 서류도 있었고 서희 명의의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 이거 보세요. 하영이 가리킨 서류는 민수와 서희 결혼 계획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단순한 결혼 계획이 아니라 치밀한 사기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지영과의 이혼 추진, 2단계 회사 자금 이용한 투자 명목으로 자금 확보, 3단계 해외 계좌로 자금 이체, 4단계 결혼 후 해외 이주. 지영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하영아, 아빠가 정말 이런 일을 계획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서희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 지영과 하영을 보고 당황했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지영이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지영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서희가 나섰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그건 그냥 아이디어 정리한 거야. 아이디어라고? 회사 돈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치는 게 아이디어라고? 서희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지영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서희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뭘 어쩌겠어? 이미 시작된 일인걸. 그 순간 하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딸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서희는 달랐습니다. 하영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서희의 차가운 말에 지영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하영이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미 끝난 일이야.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창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영 씨, 큰일 났어요. 민수가 오늘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서희랑 함께 어디론가 떠나려는 것 같아요. 이창호의 전화를 받은 지영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서희가 정말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에 있어요. 민수가 사표 내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지영은 전화를 끊고 민수와 서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이창호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회사 그만두고 도망치려는 거야? 도망이 아니야.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야. 민수의 말에 지영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회사 돈 훔치고 도망치는 게 새로운 시작이야? 훔친 게 아니야. 나도 그 회사에 20년 넘게 몸 바쳐 일했어.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하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서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 가자. 늦으면 안 돼. 서희야, 하영이는 이제 다 큰 애야. 알아서 잘 살 거야. 서희의 차가운 말에 하영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영은 딸을 안아주며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하영이가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희를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지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지영아, 비켜.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서희가 지영을 밀치려 했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희가 한 일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린다고? 누가 믿겠어? 우리는 이미 결혼할 사이야. 서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너희가 계획한 서류들 다 봤어. 그 말에 민수와 서희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 서류들 어디서 찾았어?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거야. 지영은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서희가 갑자기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놓아. 안 돼? 두 여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영이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서희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엄마. 하영이 소리쳤을 때 민수가 나서서 서희를 말렸어요. 서희야, 그만해. 왜? 저 서류 때문에 우리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서희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창호가 들어왔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였습니다. 김지영 씨, 신고 받고 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영 씨 전화 받고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상황 설명하고 같이 왔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박민수 씨,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시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서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횡령이라니,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서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이건 다 민수가 혼자 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서희의 배신에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서희야,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당신이 회사 돈에 손댄 거잖아.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누가 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한 일이지. 서희의 뻔뻔함에 모든 사람이 어이없어 했어요. 지영은 서희의 진짜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희야,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뭘 어쩌라고?
나는 피해자야. 그때 지영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둘이 함께 계획한 증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공동범행 계획서네요. 윤서희 씨도 함께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서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두 분 다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민수와 서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민수에 대한 연민은 없었습니다. 서희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끌려나갔어요. 이건 억울해요. 저는 속은 거라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지영과 하영, 그리고 이창호만 남았습니다. 지영 씨, 힘드셨죠? 이창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과장님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겠어요. 제대로 된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요? 서희와 민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죠. 지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된 여자였어요. 하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영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제대로, 당당하게. 지영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와 서희가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긴장돼요. 나도 그래. 하영아.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법정 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고 민수 회사 관계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이창호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윤서희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문이 열리며 민수와 서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서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검사님, 공소사실을 낭독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던 회사의 프로젝트 예산을 허위로 조작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한 피고인 윤서희는 박민수와 공모하여 상기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혐의입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피고인 윤서희는 어떻습니까? 서희는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박민수가 저를 속인 거예요. 지영은 서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지영 씨 나와 주십시오. 지영이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민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20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입니다. 피고인 윤서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고 질문했어요. 증인이 발견한 이 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은 그날 민수방에서 찾은 계획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서희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획서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윤서희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금 관리와 해외 계좌 개설, 그리고 도피 경로 설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 서류가 정말 제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영이 답했습니다. 서희의 필체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 명의의 통장 사본도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했어요. 증인이 보기에 두 피고인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희가 저에게 민수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한 때가 그 즈음이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혹시 증인이 피고인들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과장되게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호가 증인석에 올라왔어요. 증인은 피고인 박민수의 직장 상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작년 11월경부터입니다. 갑자기 야근을 자주 하고 회사 서류를 집에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을 하게 되셨습니까? 프로젝트 예산 관리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나 설명이 불분명한 항목들이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윤서희라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회사 송년회에서 박민수가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민수의 승진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노골적이어서 거절했습니다. 서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만으로 제 의뢰인이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 박민수의 행동 변화와 연결해서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피고인 신문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희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윤서희가 이 계획에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민수가 서희를 바라봤어요. 서희는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처음에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서희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어요. 피고인 윤서희는 조용히 하십시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서희가 저에게 회사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설득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희가 다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까? 네, 정말 후회합니다. 지영과 하영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지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지영은 복도에서 하영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울고 있었어요. 하영아, 아빠가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거야. 잠시 후 다시 법정이 열렸고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서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서희가 소리쳤어요. 억울해요.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지영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작은 도시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째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재판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있는 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영도 대학을 휴학하고 엄마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하영이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어요. 이곳에서 둘이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고마워. 하영아, 오늘 손님 많았지? 네. 오후에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엄마가 만든 케이크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창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영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사실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지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편지를요? 네. 지영 씨와 하영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받아보실래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민수의 편지를 받는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과장님, 편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주로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영 씨와 하영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희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창우의 말에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거네요. 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과장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영 씨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하영에게 민수의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편지 받아볼 거예요? 하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은 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현명한 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앞만 보고 가자. 해가 저물어 가자 카페에 마지막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추천해 주실 메뉴 있나요? 저희 시그니처 블렌드 커피와 수제 치즈케이크 어떠세요? 지영이 친근하게 추천해 줬어요. 좋네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부부가 자리에 앉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영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지영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지영과 하영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가 그들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하영이도 고생했어. 덕분에 카페가 잘 되고 있어. 엄마, 혹시 후회해요? 아빠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하영이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그때 용서했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에서 이혼 확정 판결서를 꺼내봤어요. 공식적으로 지영과 민수의 결혼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엄마, 뭐 보세요? 이혼 판결서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구나 싶어서. 엄마, 앞으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있어요? 하영의 질문에 지영은 웃었어요. 글쎄다. 지금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생각해 볼게. 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존하며 조용히 살기만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 카페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새로운 디저트 만들어보고 있어. 뭐예요? 레몬 타르트.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영이 웃으며 엄마를 도와줬어요. 카페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오셨어요. 지영아, 오늘도 밝은 얼굴이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새로운 디저트 만들었어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할머니들이 레몬 타르트를 맛보더니 환호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신데 단데 정말 맛있네. 인생 같다고 할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할머니의 말에 지영은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디저트에 잘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지영과 하영은 바쁘게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영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오후가 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지영이 혼자 중얼거렸을 때 하영이 다가와 엄마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저희 정말 행복하죠? 그래. 하영아, 우리는 이제 진짜 행복해. 지영은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하영에게는 모든 날이 희망이었어요.